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손이고요. 내과 전문의 닥터 하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벌써 7화네요. 중반부를 벌써 넘어왔죠. 아쉬운 마음도 조금씩 드는데 네, 오늘도 재밌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직 안 갔어? 네. 간이식 수술 볼래? 네. 근데 지금 학생한테 이제 간이식 볼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아 그렇죠.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윤봉이는 성실한 학생이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 뭐 와서 볼래 이러면은 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커피 마시러 갈래?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죠. 그렇죠. 아니오가 없죠. 교수님 말씀에 어떻게 아니오가 있어요. 수술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두면 살기 힘든데 어떡해요? 수술해야지. 잘 나온 간이 너무 크다면서요. 한 번 더 자르면 돼. 이식 얘기가 지금 이렇게 크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식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간을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간이 혈관을 받는 곳, 혈관을 주는 곳, 그 다음에 담즙을 배출하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애기한테 크기를 맞춘다고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그런 관들이 이어질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6개월 얼굴 치고는 애기가 좀 큰데. 좀 커 보이는데. 간 나갑니다. 지금 뒤에서 하나 둘 셋 소리 들리잖아요.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분명히 이제 수술 간호사 선생님의 검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지금 숫자 세는 건 아마 거즈 세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거즈가 들어가는 거즈랑 나가는 거즈 숫자를 맞춰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더블 체크를 하죠. 맞아요. 더블 체크를 해서. 이제 꺼즈 수가 만약에 수술이 끝났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 남은 하나의 꺼즈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죠. 정말. 근데 요새 나오는 꺼즈들은 이제 그렇죠. 파란색 실 같은 게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들이 있어서 거즈를 좀 찾기 용이하게 맞아요. 만들어 놓은 경우가 그냥 흰 실은 안 보이는데 그 파란 실은 엑스레이 찍으면 딱 보여서 어디 꺼즈가 숨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문합할 부분 진짜 디테일하네요. 이게 문합할 부분 남겨놓는 거나 이 간 모양이 딱 그 왼쪽 끝이죠. 왼쪽 끝. 리버 절제에서 블리딩 많아요. 호세 빨리 주세요. 석션. 집중해요. 석션 제대로 해줘야 돼요. 시약고 안 됩니다. 네. 펠로우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교수님 지금 예민해지셔가지고 이 수술이 안 풀리면 교수님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죠. 뭐 안 던지게 하시려면은 굉장히 맞아요. 잘 해야 되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간이 진짜 피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한번 인턴 때 진짜 그만두겠다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날이 간 절제술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그 환자가 피가 정말 잘 안 멎어가지고 수술을 17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수술방에서 17시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보통 밥을 챙겨주시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정신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나온 다음에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또 정규 근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바로 일해야 되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에서 막 울면서 그래서 저한테 왜 여기 도움 되겠어 막.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하고 그랬죠. 그때 울면서 전화해서 제가 막 뭐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로는 안 해주고 뭐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냐고 진짜. 저 그 정도 상황인지 몰랐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저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내 잘못이지 뭐. 주민아 쌤, 네, 교수님. 지금 C세컨 환자 수술할 때 수축 안 좋아서 피 많이 났어. 나오면 수축 괜찮은지 잘 봐. 패드 잘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양석현 교수님 굉장히 리얼했어요. 내가 수술했는데 수술 안 좋으니까 좀 잘 봐. 잘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 잘 보는 게 얼마나 어떻게 잘 보라는 거야. 잘 봐야죠. 네, 잘 봐야죠. 그게 저희 의무니까. 선생님, 저 와이프가 지금 진통이 너무 심하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에? 신효정 산모 리토드린 12가트로 쓰고 있는데 엄마 테키카디아 있어요. 이 장면은 전공의들의 삶을 그나마 좀 리얼하게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전공의를 할 때는 이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민했던 이유가 전공의들이 뭐 건들면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우르르 까먹어버릴까. 그러니까 건들지 좀 말아봐. 막 이러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전화 와서 이게 더 급한 건데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네. 화장실 벽에 네. 뭐 누구 환자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전화 받다가 똥 거기다 싸다가 메모하는. 전화 받고 적을 데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 항상 가슴에는 펜은 있으니까. 최성화 교수님은 학교 때 CC였어요. 송화 CC였지. 이준 교수님이랑. 이준이? 아니, 걔들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이 CC 의대가 CC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의대는 그 강의실에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뭐 하루에 뭐 8교시, 10교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도 붙어있고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뭐 동아리에서 선후배 CC도 많이 생기고 동기 CC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깨지면은 좀 힘든 상황이 그쵸. 벌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통 학교 졸업하고 땡이 아니라 직장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거의 같이 가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어색하게. CC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CC는. 저희도 이제 본과 4년 내내 CC를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저도 솔직히 했었어요.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헤어지면 이 스쿠터를 뭐 반으로 잘라서 넌 앞바퀴를 타고 난 뒷바퀴를 타네. 뭐. 그 오토바이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막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 깨지고 결혼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싸운다 이러면은 절대 티내지 말자, 이렇게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이게 쉬는 시간에 애들이 와가지고 야 좀 화해 좀 해. 그러면 우리 안 싸웠어.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여기 공기가 얼어붙고 있어. 선배랑 꽤 오래 사귀었을걸? 한 3, 4년 넘게 사귀었고 그 뒤로도 연애는 좀 했어.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정원 교수님. 그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교수님과 전공의가 연애할 수 있냐. 뭐 흔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죠.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지만은 사실 사랑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 친구도 이제 인턴 때 그 노총각 펠로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자꾸 펠로우 쌤을 장가를 좀 보내보려고 제 친구랑 이게 좀 엮은 거예요. 인턴과 펠로우를 네. 엮었군요. 근데 그 딱 그 노총각 선생님이 99학번이셨죠. 99학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골인을 해서 제 친구도 이제 전공에 그렇죠. 하는 동안에 그 펠로우 쌤이 이제 교수가 또 되고 해가지고 그렇죠. 제 상사가 되셨죠. 네, 교수 와이프가 됐어요. 저한테 친구인데 저희 남편한테 저한테는 직속 상사의 와이프 상사시죠? 사모님. 당직실이군요. 당직실이 굉장히 리얼하네요. 이 수건 걸려 있는 거 하면 옷 당직복 계단에 널브러져 있는 거 하면 그쵸. 이 침대가 딱 그 당직실에 있는 네. 침대고요. 근데 당직인 사람한테는 2층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당직실에 당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집을 잘 안 집을 가요. 잘 안 가요. 당직자는 이제 전화를 받고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1층을 줘야 되는데 가끔 이제 개념 없는 친구들이 이제 1층에 차지해 버리면은 이게 새벽에 불 다 꺼졌는데 이제 전화를 받고 딱 일어나서 환자를 보러 가려 그러는데 사다리에 그래. 사다리에 수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내려가다 막 미끄러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저가 이 당직실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저희 내과 전공이 5명이서 한 방을 썼어요. 근데 침대가 4개인 거예요. 방 끝에 이렇게 4개가 2층 침대로 있었는데 그날 당직이었거든요. 일 끝내고 환자를 쭉 보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11시 반쯤에 방을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한 명도 집에 안 간 거예요. 침대를 다 차지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데가 없네 이랬거든요. 괜히 혼잣말로 엄청 크게 잘 데가 없네 이랬는데 아무도 안 돌아봐. 안 일어나가지고 여기 당직실 아닌가? 당직은 난데. 들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지. 이 새끼들이 이 자식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자가 잘 데가 없잖아.
혼잣말로 계속. 혼잣말로 계속 하는데 안 일어나서 에이씨 하고 저기 어디 회의실 같은데 테이블 위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자고 그랬어요. 진짜 연습이네요. 그러니까. 수고했어. 좌우 각도가 잘못됐나 보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일단 다시 빼볼까? 강판 됐어. 강판되네요. 저도 심장내과니까 첫 시술하거나 이렇게 참여하거나 할 때 많은 강판을 당했죠. 좀 속상해요, 강판 당하면은. 근데 교수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미숙한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교수님들도 환자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죠. 이렇게 아래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예민해져서 그렇죠. 수술이나 이럴 때 좀 소리 지르거나 막 좀 그렇죠. 혼내는 경우들이 경우가 많죠. 많죠. 엄마한테도 안 비벼줘. 너니까 비벼주는 거야. 아니 정경호 씨는 콧구멍으로 연기를 해요. 지인실의 콧구멍. 저번에도 이렇게 전화 받을 때 보니까 콧구멍에 그렇죠.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실의 광대가 있고 우리 그렇죠. 김준환 쌤은 진실의 콧구멍이 있습니다. 그거 큰 수술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뇌 수술에 쉬운 수술은 없어요. 젊은 환자들은 내 얘기 같아가지고 이게 이입이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저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있었어요. 왜냐면 의사들은 뭐 수술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뭐 환자들이 걱정하는 건 거의 비슷하게 걱정을 하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젊은 환자 있어요? 뭐 제가 한 명 얘기를 좀 해드리면 편도선이 부었다고 이게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거 좀 임파선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큰 병원 가보라 그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제 백혈구 수치가 40만 개나 됐거든요. 흔치는 않은 질환이에요.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뭐 나도 그거 아니야 이럴까봐 하면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데 혈액암에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해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제가 그 당시에 혈액내과에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봤어요. 이제 봤는데 22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사진 작가를 꿈꾸던 이제 학생이었어요. 다들 이제 젊은 환자들은 저희 전공의끼리도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4년차 때 돌아가셨죠. 병이라는 게 저희가 100% 이기지만은 못하잖아요. 의사가 정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이제 같이 겪어 나가는 거죠. 야, 꼬박꼬박 안 드시고 계속 이대로 가면 간 다 망가져서 다시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간 못 쓰게 돼요. 일단 오늘 입원합시다. 이게 간 이식을 수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식은 수술 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의 장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거든요. 면역 억제제라 그러거든요. 그 면역 억제제들이 감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맨날 외래방에서 뒤에 학생들이랑 전공의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율제병원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외래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의자 좀 주면 좋겠어. 말씀드리고 뭐 더 떨어질 정도 없지만 그래도 그 여자 뒤에서 왜 정리하고 있어 이모 이모님. 도와주고 있죠. 편하게 야, 오지랖이 대단하세요. 캐릭터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아마 인턴 점수 1등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 정도의 이타심이면. 인턴은 평가되는 게 다 평판이죠. 평판과 이타심이기 때문에 지식은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1등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와이프 바라면서 이혼했어요. 밤새 병원을 하고 혼자 해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와이프가 환자한테 자기 얘기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좀 민감한 문제긴 해요. 저희 환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의학적인 선택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될 경우가 많은데 조언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익주 선생님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통해서 하지만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의학적인 거는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대위로 전역 이렇게 써있길래 좀 찾아봤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젊은 나이엔 운동이나 약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병. 이건 정말 그 시청자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장면이죠. 이게 신경외과는 뇌 파트랑 척추 네, 쪽 척추를 두 다 군데를 보시죠. 봐요. 네. 그래서 척추신경외과라고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신경외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한 달씩 척추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봤었죠. 최성재는 브레인 파트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래도 다 알죠. 전공일 때 다 이미 척추 파트를 돌기 때문에 이미 이런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독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 저를 위한.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월세라뇨. 저 전세 계약했는데. 저랑 월세 계약하셨잖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아이고 어떡해. 우리 도선생 어떡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가 나른 거죠. 2억 먹고 여기 집주인한테 2천만 원만 주고 1억 8천을 들고 나른 거지 지금. 날랐다고요? 계약을 그러니까 이쪽이랑은 따르게 계약하고 여기랑은 따르게 계약을 한 거죠. 그래도 돼요? 아 사기지. 지금 어. 사기를 당한 거죠. 아,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저희 집엔 바깥 양반입니다. 여기는 안주인이셔요. 저희 바깥 양반을 소개. 이게 병원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의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몰라서 사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짠하네. 우리 저희도 6월달에 이사 가는데 갑자기 걱정돼요. 그러게요. 아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